네, 오늘은 유리식 중에 비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비례식.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죠. 비례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먼저 비례식 하기 전에 비와 비의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 요런 얘기 여러분 많이 봤을 거야. B에 대한 A의 B. 이거 초등학교 때 했었던 건데, B에 대한 A의 B라고 하면, 물론 요 놈을 우리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B, A 대 B 요런 꼴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실제로 요거보다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의 값이라고 얘기하는 분수 형태로 이거를 쓴 경우가 사실은 더 많더라. A 대 B를 분수의 값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B분의 A 요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B의 값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실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기억나니? 기준양 비교하는 양, 분모의 기준양 쓰고 분자의 비교하는 양,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근데 그 말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B의 값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출 거야. 그 얘기는 B의 값이라는 얘기는 A와 B의 B를 비교하기 위해 분수로 표현한다는 얘기고, 이 분수가 나타내는 상수값, 그걸 우리는 B의 값이라고 얘기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례식이 있었습니다. A 대 B는 C 대 D와 같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비례식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야? 내항이 곱과 외항이 곱 같다, 이런 거 많이 썼었죠.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도 그럼 되는 거냐면, 이러한 B의 값의 개념을 이용한다면 A 대 B는 뭐를 뜻하는 거고, B분의 A를 뜻하는 거고, C 대 D는 D분의 C를 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비례식이 어떤 꼴로? 분수의 꼴로 나타나고,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런 비례식을 요런 분수꼴의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럼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은 뭐냐? 좀 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B의 값이 어떤 상수값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값도 어떤 상수값이고 이 값도 어떤 상수값이고 두 상수값이 서로 같다고요. 그러면 그 상수값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놈을 우리는 임의의 상수 K 이렇게 보통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통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비례상수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K라는 놈을 이용해서, 그러면 B분의 A가 K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A는 B 곱하기 K와 같아요. C는 D 곱하기 K와 같아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비례상수라는 K라는 놈을 이용해서 각각의 문자들을 표현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길게 얘기했는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례식은 요런 꼴의 비례식뿐만이 아니라 요런 것도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부를 거고, 그놈을 상수 K라고 놓고 이렇게 바꾸면 웬만한 90% 이상의 문제는 그냥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돼. 자, 여기에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과 과정에 아마 빠진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복잡한 비례식에 관한 문제를 풀 때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한 원리야. 가비엘이, 물론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저런 표현이 나왔는데, 가비엘이 하면은 가리비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가끔은 선생님이 음식을 잘 가리지 않는 편이긴 하거든. 그래서 조개찜, 조개국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얼마 전 TV를 보는데 조개찜을 이렇게 먹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조개찜 한번 먹고 싶다. 이 해산물 잘 못 먹는 사람도 있지? 네. 너 해산물 잘 못 먹어? 네. 해산물 종류는 다 못 먹는 거야? 그냥 거의. 그럼 게 그런 것도 별로 안 먹어요? 그렇구나. 전생에 크릴새우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도 괴롭힘을 당해서, 그치? 고기만 먹어가지고. 자, 봅시다. 가비엘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떤 B를 나타내는 얘처럼 B분의 A라는 요 B의 값과 D분의 C라는 값과 그 다음 FE, F분의 E라는, 자, 요 세 개의 유리수, 식의 분수의 모양이 비례식의 형태로 연결되었을 때, 이 계산 결과와 분모끼리 더한 B 더하기 D 더하기 F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2를 한 B의 값도 어떻다? 같다라는 게 가비엘이 B를 더하는 원리란 얘기에서 가라는 말이 더한다는 얘기야. B를 더하는 원리. 단 여기서 분모끼리 더한 놈이 0은 아니어야 됩니다. 요게 아닐 때 우린 이러한 원리를 사용해서 복잡한 비례식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느낌이지? 라는 게 바로는 안 보일 거야. 근데 막상 문제에서 자 가비엘이 사용하면 이렇게 돼 라고 선생님이 보여주면 이렇게 편해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주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 가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그냥 똑같은 거야. 요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문제 조건은 여기까지만 여기 세 개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조건이 나와 있으면 얘도 같다라고 우리는 놓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고, 똑같아 얘 K라고 놓고 문제 정리해 보면 요 꼴이 많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비례식에 관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빨리빨리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비례식 먼저 빨리 끝내놓고 유리함수를 쭉 이어갈게요. 어디 갔냐? 우리 1075번 할 차례죠? 자, 334쪽입니다. 1075번부터 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y 대 y 플러스 z 대 z 플러스 x가 5대 4대 3일 때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거기 문제 풀라고 한 게 뭐가 있냐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분의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x. 자, 선생님이 요것만 설명을 해서 이런 문제 봤을 때 선생님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어차피 여러분 보세요. A 대 B와 C 대 D가 같다면 이 얘기는 뭐하고도 똑같아지는 거냐면 A 대 C와 B 대 D가 같다라는 뜻도 될 거야. 이거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수를 그냥 굳이 쓰자면 1대 2와 당연히 2대 4는 같을 거잖아. 맞니? 그러면 요거는 요 앞에 있는 한 끼리 비교한 1대 2와 뒤에 있는 한 끼리 비교한 2대 4하고 같은 비의 값을 갖게 된다고.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 비례 요렇게 분수꼴로 썼을 때 요 놈을 A는 BK, C는 DK라고 쓸 수 있는 것처럼 요거 대 요거 대 요거가 5대 4대 3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X 플러스 Y가 5라는 크기, 요 놈이 4라는 크기, 요 놈이 3이라는 크기를 갖지만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5, 4, 3이라는 크기를 갖는 건 아닐 거잖아.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5, 4, 3이라는 크기의 비를 문자를 이용해서 x 더하기 y를 앞에 썼던 것처럼 5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y 더하기 z를 4k 그리고 z 더하기 x를 3k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놓고 나서 여기 있는 x, y, z를 전부 뭘로? k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세요라는 거야. k를 이용해 어떻게? 연립하듯이 풀어주면 됩니다. 요 위에 두 개를 뺄게요. 먼저 두 식을 요 식에서 요 식 빼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x 마이너스 z는 k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놈과 요 마지막 식 x 플러스 z는 3k를 더해줄게요. 더하면 어떻게 나와요? 2x는 4k가 될 거고 따라서 x는 얼마? 2k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자, x가 2k가 되면 나머지 다 찾을 수 있죠? x가 2k면 y는 얼마가 되고? 3k. x가 2k면 z는 얼마가 돼요? k. 그럼 여기 있는 x, y, z를 전부 k를 이용해서 이제 나타내 보겠습니다. x제곱이면 2k를 제곱하는 거니까 4k 제곱. y제곱이면 요 놈을 제곱하는 거니까 9k 제곱. z제곱은 요거 제곱하는 거니까 그대로 k의 제곱 분의 xy 요거 두 개 곱하면 6k 제곱.
산수하기 싫은데 yz 3k제곱 zx는 2k제곱 그러면 분모 4, 9, 14k제곱 분의 6, 3, 2, 11k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k제곱은 약분이 되더라. 그러면 얼마? 14분의 1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원칙적인 방법이야. 원칙적인 방법이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여러분 서술형이나 거기서 풀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그냥 이런 분수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이건 이제 원칙적인 방법을 얘기한 거고요. 어차피 마지막에 k제곱이 어떻게 되니? 약분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빠르게 문제 풀기 위해서 k 빼고 그냥 x 더하기 y를 5, y 더하기 z를 4, z 더하기 x 3 이라고 그냥 k 빼놓고 문제를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기는 해요. 다만 원리는 비례상수 k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결하면 될 거야. 여기에 레벨 3 문제가 좀 있나요? 네, 레벨 3 문제가 있네. 레벨 3 문제 1083번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1083번.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2z분의 x 더하기 y 요 놈과 x분의 y 더하기 2z y분의 2z 플러스 x 일 때 x, y, z분의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마이너스 z 세제곱 단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요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어.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요런 분수꼴은요 여기 지웠네. 비례상수 일단 k 이용해서 풀면 대부분 문제가 풀린다고 그랬지? 그래서 요 문제도 마찬가지야. 얘와 얘와 얘가 같아요? 그럼 나는 이 값을 뭐라고 놓는다? k라고 이렇게 한번 놔보자. k라고 놔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분수에서 x 플러스 y는 2zk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두 번째 y 플러스 2z는 xk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y분의랬는데 2z 플러스 x는 얼마다? yk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놈을 갖고 이제 여기 문제 풀듯이 연립해서 풀면 돼. 그게 아까 요거 했었던 문제하고 사실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문자가 조금 더 복잡하게 여기 곱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 정리해주면 돼요. 한번 해볼까? 요거 요식에서 요식 뺄게요. 빼면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 2z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2z 마이너스 x에 k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맞죠? 그러면 뭐야? k 값이 나오겠네? k 값이 얼마가 되니? k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맞니? 이거 바로 나눠지니까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문제가 좀 더 쉬워지겠네. k 값이 바로 얼마라고 나왔으니까. 이 k 값이 이렇게 쉽게 나오면 재미가 없는데? k 값이 너무 쉽게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데? 아닌가? 선생님이 잘못했나? 씩 잘못 쓴 거 있나요? 빼면 x 마이너스 2z, 2z 마이너스 x의 k. 근데 다만 요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x와 2z가 달라야 되네요. 즉 x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다. 2z x 마이너스 2y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0이 되면 나누는 거 못하니까. 두 가지로 문제를 나눠서 풀어야 되나?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은 곤란한데?
레벨 3로서의 의미가 없잖아. 이상한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안 되는데? 문제를 선생님이 잘못 쓴 것도 없죠? y 플러스 2z, y분의 2z 플러스 x. 아, 선생님이 어쩐지 이상하다. 아닌데? 맞는데? 잠깐, 이거 확인 좀 해볼게요. 문제가 좀 이상한데? 이거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요거 두 개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두 개도 위에서 아래 거 빼볼게요.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래. 여기서 요거 빼면 y 마이너스 x는 x 마이너스 y의 k.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k가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요것도 x와 y가 같지 않아야 돼. 이거 좀 이상해, 문제가. 근데 저 위에 노란색은 x는 마이너스 2y가 0이 되면 안 돼요. 다시 뭐라고요? 이거요? 네. 아, 요거 우리가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나오려면 요 놈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나눠주는 거는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잖아요. 0이면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 y가 아니라 z. 조금 이상한데? 이게 왜 이상하다고 그러냐면요. 문제가 좀 이상한 게, 자, 요거 이제 좀 이따 킵해두고, 문제를 요번에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이 세 개를 다 변식 더해볼게요. 세 개를 다 변식 더해보겠습니다. 세 개를 다 변식 더해보면요. x 두 개 있죠? y 두 개 있고, 4z니까, 두 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2z,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우변도 요 변끼리 싹 다 더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2z의 k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그런데 분모에서 얘가 뭐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0이 아니라는 문제의 조건이 없네. 이거 2z야? 선생님 잘못 쓴 거구나. 그러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럼 이때 k 값이 얼마도 돼요? 2도 되죠? 문제가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와 k가 2일 때를 나눠서 그런 문제를 풀게요. 야, 요거 설명하고 나서 이미 정리해 줄게. 다시. 선생님이 사실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고서 문제를 한번 풀게요.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k가 마이너스 1이라면요. x 플러스 y는 2z하고 x 플러스 y가 뭐가 똑같아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z하고 같아지는 거고요. 아, 그러면 자 보세요. 요 놈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 플러스 y가 2z하고 같아져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요거 이항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2z가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리니까 이게 0이 아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에서 안 된다라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k 값이 얼마만 나와? 2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건 성립 안 하고요. 그래서 k가 2일 때. 복잡하지고 선생님이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겁니다. 그러면 뭐냐? k가 2일 때 k 봤어 너도? 자, k가 2가 되면요. x 플러스 y는 4z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y 플러스 2z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2x 2z 플러스 x는 2y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아이고 더워라.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뭐니? 요거죠, 요거 그럼 어떻게 풀까요? x, y, z. 아이 계산 짜증. 다음 산수까지도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네. 한 문자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여기 지금 x, y, z라는 세 개의 문자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자로 정리를 해줄 거야. 여기도 x, y, z 있죠? 이거를 한 문자로 다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편할까? 야, 이거 정리해서 한 문자로 바꿔볼 사람 아무도 안 할 거지? 여기서 요거 빼면 잠깐만 선생님이 빠르게 계산해 볼게요. x-2z는 4z 마이너스 2x, 2z는 3x, z는 2분의 3x. 자, 이렇게 모든 세 개의 문자를 한 문자로 바꾼다라는 거야. 매우 귀찮죠?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네. 근데 지금 분수꼴로 나오잖아. 정리해보면 분수꼴이 아닌 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두씩 빼볼게요. y-x는 요게 빠지겠네. 2에 x-y니까요. 그냥 펼쳤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대충 하는 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항하고 이항하면 3x는 3y, 그럼 x는 y하고 같네요. x는 y하고 같고 요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y 대신에 x 쓰고 z 대신에 2분의 3x를 얻다가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야. 너 하기 싫다고 그러려고 그러지. 계산하기 귀찮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요 계산은 마지막에 한번 해보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어디 뭐 산수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이따 해보고, 자,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온 거고. 자, 이제 잘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런 복잡한 비례식이 하는 문제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떤 방법이 있다고?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따져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K라고 그랬잖아. K. 그런데 요 B의 값은 결국 뭐하고도 같다고요? 분모끼리 더한 거. 그냥 보기 좋게 순서는 선생님이 바꿀게요. 2z 분의 분자끼리 더한 거. x 2개, y 2개, z 4개. 2개의 x 플러스 y 플러스 2z와 같다고. 그럼 이 값은요, x 플러스 y 플러스 2z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통째로 얘가 뭐 되어버려서 약분돼서 얼마 나와? 2. k 값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k 값이 바로 얼마? 2. 뭐 이용하면? 요놈 이용하면. 그럼 중간 과정이 훨씬 더 간단해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산수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걸 해줘야 돼. x 플러스 y는 뭐 되는 거야? 얘가 2니까 4z. 이제 아까 했던 거 해줘야 돼.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y 플러스 2z는 2x. 2z 플러스 x는 얼마? 2y. 이렇게 식을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복잡하게 계산했던 게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알아두면 그래서 편하다라는 거예요. 저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사용해요. 네, 0이 아닐 때만 성립하고요. 0일 때는 만약에 0이 되잖아? 그럼 아까 우리 그 K가 마이너스일 때가 0이었잖아. 그때 좀 따로 해줘야 돼. 그럼 얘가 별로 어렵지 않은 게, 만약에 얘가 0이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 식을 x 더하기 y 더하기 2z는 0을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z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럼 그때는. 예를 들어서. 근데 대부분이 0이 아닌 조건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 0이 아니면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네, 무조건 쓸 수 있는 거예요. 분모만 0이 아니면.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연립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x, y, z 우리 답까지 이제 구해볼까? 좀 제대로 써서. 자, 답까지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계산이 좀 오래 걸렸는데, x, y, z 한 문자로 바꿀 거예요. 이제 좀 계산 똑바로 해볼 거야. 아까 대충 했는데. 똑바로 해볼 거예요. 여기서 요거 뺄게요. 그럼 x 마이너스 2z는 4z 마이너스 2x 되고요. 2x 이항하고 2z 이항하면 3x는 6z. 아까 여기서 잘못됐구나. 그럼 x는 2z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하나 나왔고요. 자, 요거 두 개씩 역시 요거 빼겠습니다. 그러면 y 마이너스
x는 2x-2y가 되고요. 이항하고 이항하면 3x는 3y니까 x와 y가 같네요. 그래서 x와 y가 같으니까 요 놈도 y도 2z란 얘기겠죠? x, y 대신에 전부 z로 바꿔서 저식을 써봅시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풀어야 되는 조식은요. x 대신에 누구 쓰겠다고? 2z. y 대신에도 누구 쓴다고요? 2z. 그 다음 z는 그대로 z 분의 x 세제곱 누구? 2z의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역시 2z의 세제곱 빼기 z 세제곱. 요것만 정리해주면 됐더라. 그럼 분모는요 2z, z니까 4z의 세제곱 분의 요거 8 빼기 1이니까 15z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약분돼서 4분의 15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산수는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런 복잡한 비례식 하는 문제 풀 때는 어떻게? 결국 상수 k 값이 상수로서가 아니라 이 값 자체가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야. 그걸 빨리 구할 때 바로 어떤 걸 이용한다? 이 방법을 이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용하면 편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1084번 문제로 갑니다. 좀 지워도 되나요? 앞에 유리식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비례식에서 얘기 때문에 생각처럼 빨리 못 끝내겠네. 괜찮아요. 우리 뭐 주말에도 나와서 공부 좀 하고 하면 되지 뭐. 우리 중간고사 보기 전에는 주말에 보충 같은 걸 너무 안 했어, 그지? 좀 해야 돼, 그지? 1084. 사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한 건데. 1084번. 0이 아닌 세 실수 x와, 미리 예고합니다. 우리 이럴 수 있어요. 토요일 같은 날, 여기 스케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말 보충이 힘들었던 이유는 토요일에 일찍 수업하니까 뒤쪽에 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반 수업이 있어서, 고의 수업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아예 늦게 오는 방법도 있어요. 토요일 날 아예 늦게 와서 그냥 늦게까지 쭉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오게 되면 4시나 4시 반쯤 와서 뭐 한 10시까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아침에 10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있기는 너무 힘들잖아. 그죠? 자, 0이 아닌 1084번입니다. 0이 아닌 세 실수 x, y, z에 대하여 x 플러스 y 마이너스 z는 0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역시 0이라는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분의 아우 예 y 이렇게 됐죠? 네.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x 값이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네요. 뭐 이것도 결국 뭐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 y, z라는 세 개의 문자가 있지만 이놈을 한 문자로 나타내 주자라는 얘기. 한 문자로 나타내 주자. 자, 어떻게 한 문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위식에서 아래식 더해볼게요. 자, 요거를 편의상 1번식, 요 놈을 2번식이라고 하고요. 1번과 2번 더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는 x, y, z의 상수값, 그 근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찾고 싶은 게 3개면 식이 몇 개 있어야 돼? 3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x, y, z라는 3개의 값을 각각 찾는 게 아니라 그냥 x, y, z를 3개의 문자를 그냥 한 문자로만 표현하고자 라고 하면 식이 2개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상수값으로 찾는 게 아니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적게 주어졌어. 그럼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한 문자로 바꿔서 풀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1번, 2번을 더해보면요. 2개 더하면 이렇게 되죠. 2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뭐야? y는 얼마더라? 2x더라. 즉 y 대신에 뭘 써도 된다? 2x를 써도 된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번에서 2번을 빼보겠습니다. 1번에서 2번을 빼보면요. 위에서 아래 거 빼면 3y 마이너스 2z는 0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z는 2분의 3y가 될 거고요. 물론 x 대신에 2분의 1 y를 써도 되지만 편하게 y 대신에 누구 쓸 수 있으니까 2x 쓸 수 있으니까 이건 그럼 뭐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3x하고 같아진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y 대신에는 뭘 쓰고 2x, z 대신에는 3x를 써줄게요. 자, 그럼 갑니다. 분모에 x는 그대로 놔두고요. y 대신에 얼마를 쓴다고? 2x, 2x 제곱이니까 4x 제곱. z 대신에 3x 쓸 수 있으니까 9x 제곱. 근데 되게 웃긴다. 좀 전에 레벨 3에서 이런 문제 풀었으면서 다음 유형으로 또 나오면은 좀 웃기지 않냐? x 곱하기 2x니까 2x 제곱이고요. y 2x, z 3x니까 6x 제곱. z 3x 곱하기 x니까 3x 제곱. 그럼 결국 더하면 x제곱은 약분돼서 없어질 거란 얘기고 분모 14, 분자 얼마니? 11이니?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레벨 3가 없고요. 자, 1089번에는 별표를 좀 해놓고요. 1089번에는 별표를 해놓고, 자, 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0일 때,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분의 1, 어디 갔어? 플러스 1 어디 갔니? 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x제곱이죠? 세제곱이 아니라 x제곱. 이거는 사실은 우리 곱셈공식이나 방정식에서 이미 많이 나왔었던 얘기들이야, 그지? 근데 이게 이제 분수식이다 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나온 거고요. 결국 얘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역수꼴에 관한 문제죠. 이러한 문제 나왔을 때 물론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이나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을 찾아서 푸는 문제인데 요 놈은 플러스니까 당연히 얘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는 거지? 기억나는 사람? 요 놈 양변 x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x 더하기 3 더하기 x분의 1은 0이 되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은 얼마? 마이너스 3. 이용해서 변형해서 푸는 거. 여기 쌤이 산수 안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앞에서 사실은 워낙 많이 했던 거니까. 쌤이 별표 친 이유도요. 워낙 많이 나오는 얘기고 여러분이 했었던 건데 어려워서라기보다 여기 또 그냥 등장했어. 그래서 뺐습니다. 아, 이 유리식 활용을 해야 되나? 니네 학교에서 혹시 이런 거 봤니? 네. 자,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거. 자, 1098번을 볼게요, 우리. 1098번.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098번, 238쪽이에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어느 봉사 동아리에서 중학생과 중학생 중 남학생과 여학생 수비는 1대3이고 고등학생 중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는 1대4며 동아리 전체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는 5대17이라고 한다. 이 동아리 전체 학생 수에 대한 고등학생 수의 비를 구하라. 어우 복잡해. 자, 이건 좀 정리를 하면 돼요. 지금 뭐가 있냐면 중학생이 있고요. 고등학생이 있대요. 그리고 각각에 뭐가 있고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답니다.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대. 근데 뭐래요? 중학생 중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라고 그랬어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가 아니라 뭐라고? 비라고. 그게 몇 대 몇이라고 그랬니? 1대3. 근데 1하고 3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B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럼 뭐라고 써줄까요? 놈을 A, 3A 이렇게 써줄게요. 그 다음 고등학생 중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 1대4래? 그럼 1대4니까 A, 4A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되죠? 수가 다를 테니까 요 놈은 B, 4, B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우리는 뭘 볼 거야? 합을 볼 겁니다. 합을 볼 건데, 이쪽으로도 합을 볼 거고, 이쪽으로도 합을 볼 거야. 그러면 전체 합의 남학생 수는 뭐가 되고요?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전체 합의 여학생 수는 3A 더하기 4B가 되는 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냥 여기 있는 거 선생님이 쭉 문제 나와 있는 거 쓴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 뭐래? 남학생과 여학생 전체 비. 동아리 전체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 즉 A 더하기 B 대 3A 더하기 4B. 얘가 얼마라고요? 5대 17.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걸 갖고 우리는 뭐를 찾으라는 얘기야? A와 B 사이의 관계를 찾아주세요 라는 뜻이겠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15A 더하기 20B는 7A 더하기 17A 더하기 17B 될 거고요. 이항하고 이항하면 2A는 3B 이렇게 만들어지네. 2A와 3B가 같습니다. 2A와 3B가 같아요.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얘기는 전체 학생 수에 대한 고등학생 수의 비를 구하래. 전체 학생 수에 대한 고등학생 수의 비. 자, 전체 학생 수는 뭐야? 요거를 다 더한 거잖아. 즉 얼마? 4A 더하기 5B가 전체 학생 수일 거고, 그 중에 고등학생 수는 얼마인 거예요? 5B인 거겠죠. 즉, 요 놈을 어떻게 한 문자로 나타나라. 누굴 이용해서? 요 놈 이용해서 한 문자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요걸 이용해서 한 문자로 나타내면 2A가 3B하고 똑같으니까 요 2A 제에 3B 집어넣으면 6B 더하기 5B 얼마가 돼요? 11B가 되겠네요. 까지 됐니? 그럼 전체 학생에 대한 고등학생의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11분의 5가 되겠네요. 뭐뭐의 대안이 분모로 들어가는 건 알지? 이건 초등학교 때 여러분 배운 거 기준량 11분의 5가 될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오늘 유형 몇 개 했잖아요. 비례식이 하는 거. 그거 한 문제 정도씩만 여러분들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끊어가서 유리함수로 들어갈 겁니다.